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주거용, 비주거용 물건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시그마타워 주상복합 아파트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유찰되는 거 드물잖아요. 그죠? 자, 매각기일은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고요. 서울 동부지법 사건이고 2019 타경의 54181 사건 번호 되겠습니다. 감정가 24억 6,800인데 두 번 유찰이 돼서 15억 7,952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면적해서요. 110평, 약 110평,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호실을 터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개 호실의 전용 면적이 110평, 약 110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권리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부터, 권리관계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97년도 3월 8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가압류들이 쭉 들어옵니다. 상호신용금고, 그리고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캐피탈, 각종 은행들도 있고 쭉,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해당하는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전부 다 가압류예요. 자, 그런데 그 가압류권자들 중에서 보니까 이 기술보증기금, 가압류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낙찰이 되고 나면은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안분배당의 형식으로 이제 배당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소기준 등기가 2001년 7월 21일이니까 이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 소유자들이 다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두 개 호실을 터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되어 있는데 둘 다 보면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 채무자 겸 소유자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제 통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폐문 상태, 현황 조사를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경매 안내문을 부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안내문을 보고 연락이 왔겠죠. 소유자의 처가. 자, 그래서 이제 집행관실에서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하니까 뭐냐면은 시아버님이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본인 가족들이 다 있는 거지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역시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차인 관계는 신경 쓸 거 없다고 해서 등기부도 뭐죠? 다 말소될 것이고 그리고는 임차 내역 없고 그러면 관리비 미납 확인하고 시세 판단 잘해서 적정한 금액에 입찰을 들어가면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고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고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제가 두 개 호실 그죠? 합해서 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 호실의 경계벽을 철거해서 함께 사용 중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평산건설이라는 데서 2020년 10월 7일 날 유치권 신고를 했답니다. 6억 3천만 원.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갔습니다. 현황조사를 가서 어떻게 됩니까? 현황조사를 갔는데 없어서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오니까 소유자의 처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관실에서 통화를 하니까 자기들 소유자 가족들이 다 점유하고 있다. 다른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현황조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혹 여러분들 이렇게 경매권 보시다 보면은 유치권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세 가지죠. 그죠? 자, 해당 부동산을 그죠? 신축이나 아니면 수리를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치를 그죠? 증대시킨 뒤 기여한 그런 어떤 먼저 수리나 그러니까 공사나 수리를 한 그리고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그죠? 주겠다 한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매 개시 등기 전부터
그죠? 경매 개시점 등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유치권이라는 건 뭐예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 물건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대금을 지불을 안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점유, 부동산 같으면은 내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은 내가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면 내가 비켜줄게. 물건을 수리를 맡긴다. 그런데 물건을 수리를 누가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수리를 다 했어요. 수리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가져와야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공사가 언제부터 했는지 그때부터 하는지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경매 개시 전부터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 개시가 되고 현황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현황조사 나갔을 때 없었으면은 그건 점유를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점유 부분에 있어서 유치권이 성립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상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채무자금 소유자가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2020년 10월 7일 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채무자금 소유자가 2020년 11월 12일 날, 약 한 달 후에 매각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서라는 걸 내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치권 신고는 허위 유치권 신고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유치권이 만약에 유치권 이런 식으로 이 소유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가 안 성립하는 건가 이러면은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크게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혹시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경쟁률이 뭐죠? 낮아지고 낙찰가도 낮아지고 그렇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뭡니까? 이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경매가 진행이 낙찰가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자기의 채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에 간혹 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 내 물건이 내가 어떻게 이 물건을 뭐 어떻게 다시 취하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일부러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는 낙찰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싸게 이거를 낮게 내가 낙찰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뭡니까? 유치권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유치권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꺼리게 되니까 그러면 낮게 낙찰을 받고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유치권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치권이 6억 3천이나 있고 이러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게 낙찰이 될까봐 소유자 입장에서 뭐죠? 이 유치권 신고는 허위 유치권이다 라는 의견서까지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소유자 처가 그죠? 집행관실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도 현황조사 당시에도 뭐라고요? 아니다. 우리 가족들만 점유하고 있다. 다른 점유자 임차인 없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 소유자가 뭐죠? 허위 유치권이다. 라는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100% 이런데 제가 확언을 드리기 뭐하지만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전입세대 열람 있지 않습니까? 현황조사생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20년 9월 28일 날 전입세대 열람, 이게 2개 호실이거든요. 그 중에 1개 호실, 2개 호실 중에 이 4호가 적은 거고 5호가 면적이 커요. 자, 근데 4호 쪽에는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입세대 열람할 때는 4호 하지 말고 5호 해가지고도 한번 열람을 한번 해보세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부 구조도입니다. 내부 구조도인데 여기가 위에가 그래서 큰 면적, 여기가 5호고 이렇게 작은 면적, 작은 평형이 4호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중간 부분을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나오고요. 내부 사진에 대해서도 경매 자료에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터서 하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두 채잖아요. 그죠? 두 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제 생각엔 그래요. 두 채를 취득을 하는 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한 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1주택이 있는데 새로운 걸 이거를 하면은 그거를 그저 뭐 우리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분 조건으로 해가지고는 대출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한 개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두 채를 취득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관계도 한번 은행 쪽에 제대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나올 수 있을 건지. 자,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1주택에서 다시 이거죠. 대체로 해가지고 이걸 취득을 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건 한꺼번에 한 개가 아니고 지금 두 개가 되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는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세무적인 것은 그 세무회계사 쪽으로 해서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전용 면적이 110평이에요. 두 개 합해서. 그래서 뭐 입지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감정가 대비 64%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저렴하다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현금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나는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출 부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세금 부분도 요즘은 만만치 않으니까 세금 부분도 제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수가 적은 곳이라 밑에는 이제 근린 사무실 이런 거고 윗부분이 이제 아파트 돼 있어서 세대수가 적어요. 84세대입니다. 96년 12월식이고 84세대 되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매물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장조사 보고서, 구독션에서의 현장조사 보고서는 21년,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며칠 전에 이제 조사한 현지 부동산 몇 군데 가서 알아보는 걸로는 매매 시세는 19억에서 20억이 넘는다. 그런데 나와 있는 물건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몇 억이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도 많은, 그죠? 높은 물건이라서 입지도 좋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음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